구단이 발전이 되고 성장하는데 무조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황선홍 감독이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기조로 해서 선수를 영입하려는지 눈에 딱 띄긴 하네요. 이게 그냥 이 선수로만 보면은 뭐 그거는 뭐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와서 돌아와서 뛰면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K리그와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는 축구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티팟의 호스트 낑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에입니다. 시티팟이 4회로 찾아왔습니다. 4회. 예, 드디어 네. 빠르게 오늘은 찍네요 이번에. 짱아도 함께 하는 시티팟입니다. 비시즌에는 조금 시티팟을 주로 해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음에는 또 크리스마스 특집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면은 저희의 네네. 열정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왔어요. 겨울이 왔다는 걸 조금 실감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떤 낙으로 사는지 또 이 겨울을 버티는 나만의 방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인만의 약간 겨울 나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 퇴근하고 바로 씻기 전에 일단 장판을 먼저 틀어놓고 씻고 나서 좀 아직 묻어있을 때 좀 춥잖아요. 바로 나오면은 예.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쾌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씻고 나왔을 때 이불 속에 들어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코웨이랑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해축 보기. 또 겨울에는 박싱데이가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거 보는 맛에 또 겨울을 지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씨가 추워지면 단 게 그렇게 굉장히 땡기더라고요. 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좀 이제 간식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예. 뭐 호두 과자도 있고 국화빵도 있고 붕어빵도 있고 좀 단 음식들을 먹으면서 좀 이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뭐니 해도 겨울 이적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시즌의 겨울을 보내는 게 저희 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이적 시장 장바구입니다. 장바구요? 겨울 이적 시장 장바구니. 예. 장바구니 이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이적설이 많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나만의 선수 약간 발굴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김원택 단장 유임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시티팟 3회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대전에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들, 거의 던딜이라고 보고 있는 선수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대전에게 득인지 실인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에 선수들 외에도 지금 대전에 보강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대전의 스카우터가 되었다 생각하고 지금 어디가 보강이 필요하고 자신이 추천하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어떤 선수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이적시장 장바구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티팟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택 단장의 유임 루머입니다. 2022년 대전 하나시티즌의 단장으로 부임되었고요. 2024년까지가 임기 기간이어서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기류가 바뀌어서 유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 팬들은 김원택 단장에 대해 불만이 엄청납니다. 뭐 시즌 중 홈 경기 때 김원택 단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걸개가 2차례에 걸쳐서 걸렸을 만큼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걸개가 걸렸을 때 저희들도 직관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봤던 것 같습니다. 그 걸개의 내용을 말하고 싶지만 수위가 좀 세기 때문에 빨리 나가. 네, 뭐 그런 김원택 씨 예. 빨리 나가. 네,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제 김원택 단장의 그간 행보들을 보면요, 약간 대전 팬분들이 비난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선수 영입입니다. 스카우팅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때 영입했던 선수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또 단장의 책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이민성 감독의 경질에 큰 역할을 했다.
이민성 감독이 뭐 물론 스몰 스쿼드를 운영하는 거 영입하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영입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의 영입 타율이 좋았냐? 또 위에서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정에서 봤던 건데 대전 프런트에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대전 프런트들은 자신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사줬잖아.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태도를 했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도 좀 있고요. 또 예매 시스템 초반에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 그렇죠. 어플을 들어간 다음에 또 거기서 뭐 대전 하나시티즌 티켓 예배를 찾아서 또 들어가고 뭐 하는데 조금 불편한 거는 그렇죠.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이 예매 시스템은 이제 대전 팬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에 원정 응원을 하려 오는 원정 팬들에게도 되게 불만 사항이 좀 많았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또 MD샵 문제. 아 이건 시즌 초반에 진짜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번에 또 말했다시피 유니폼 유니폼을 어, 구매했던 입장으로서 그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유니폼을 사려면은 그때 사람들이 제일 기대가 높을 때잖아요. 이제 새로운 유니폼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인데 그때 이제 뭔가 키오스크 이런 시스템도 없었고 뭐 일일이 이렇게 종이표를 나눠주면서 거기 프런트 분들이 누가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시즌권 전용에 이제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2-3시간을 밖에서 덜덜 떨면서 기다렸고 마킹 줄에 가서도 거의 한 3시간을 기다려서 제가 거기서 한 6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6시간, 7시간. 유니폼 한 번 사서 입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유니폼 수량에도 문제가 많아서 초반에 사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고 MD샵에서 내놓는 상품들이 사실 대전 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왜 이런 걸 내나라는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로 인해서 업체를 변경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김원택 단장의 유임 소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김원택 단장이 유임될지 아니면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좀 어떤 덕목을 갖춘 단장이 왔으면 좋겠는지 좀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기 앞서 말했던 문제들을 포용하고 바꿀 수 있는 좀 팬들과 소통이 잘 되는 단장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구든 모든 스포츠에서 팬들과 소통을 해야 이제 구단이 발전이 되고 성장하는데 무조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소통? 팬들과의 소통. 팬들과의 소통.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런 클럽의 단장을 맡아본 경험이 좀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경험치. 일단 이제 대전이라는 팀 자체가 인기가 있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이제 기업 구단으로 재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빛을 보고 있는 클럽이잖아요. 네. 이런 실무 경험 같은 게 있는 분이 단장으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말할 것들을 앞에서 말해가지고 뭐 추가를 하자면은 구단에 좀 애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버하자면 이제 경기를 이기거나 질 때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막 F인 목청껏 외치는 그런 단장이 오면은 그럼 좀 팬들도 이 사람 좀 진심이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열정 있는 애정이 있고 팀에 애정이 있는 것과 경험치 있고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장. 완벽한 네, 너무 완벽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요즘 단장 역할을 잘하는 단장으로는 이제 강원 FC 김명지. 로마노 일단은 로하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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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에게 낚였어. 이제 특히 그게 제일 잘 보여진다는 게 뭐라고 느껴지냐면 유튜브로서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것도 있고 뭐 구단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주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명지 단장이 그런 걸 좀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대전을 위해 발로 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장님을 좀 모셔가지고 대전이 솔직히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기업 구단 이 자본이 무시 다른 못하죠. 팀에 비하면은 정말 뭘 해도 시도해도 괜찮은데
그 시도가 너무 적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그런 단장님을 모셔서 대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카우팅 시간입니다. 현재 대전에 이적이 거의 확정된 4명의 선수가 있죠. 그렇죠. 특별한 변수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대전의 아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가 과연 우리 팀에 어울리는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각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고 현 황선홍 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인지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각자 분담을 해서 한 명씩 맞습니다. 스카우팅을 해오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죠. 리포트 작성을 했죠. 아, 스카우팅 리포트. 지금 저희가 준비한 선수는 박규현, 정재희, 하창래, 임종은 선수인데요. 준비를 해왔는데 좀 내가 먼저 말하고 싶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약간 이런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해온 제임스부터 갈까요? 그럴까요? 예. 일단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작성해본 선수는 하창래 선수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하창래 선수의 이 대전행 이 기사가 떴을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하창래 선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창래 선수는 188cm에 82kg. 신체 조건이 좋다. 훌륭한 피지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상대 공격수랑 이렇게 붙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전투적으로 맞서는 파이터형 호전적인 수비 성향을 가진 선수로 안톤과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 피지컬이 좀 좋은 선수들이 약간 좀 느림직하다 이런 좀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수는 튼튼한 피지컬을 가졌음에도 준족입니다. 오. 달리기가 괜찮아요. 괜찮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하창래 선수가 지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발밑이 좋습니다. 오. 이제 K리그 데이터 포털 기준으로 2023 시즌 롱패스 성공률이 73%, 중거리 패스 성공률이 97.5%를 기록해요. 근데 이게 롱패스 성공률 73%, 이거는 그냥 좀 보통인 수치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은 2024 시즌 안톤 선수의 롱패스 성공률이 55%였고 김현우 선수의 롱패스 성공률이 59%였습니다. 잠깐만. 떨려. 왜 떨려? 그냥 천천히 얘기해. 보고 읽으면 오히려 대본을 준비해 오니까 떨리는 것 같아. 그냥 이거 꼭 맞춰서 말하는 게 너가 말할 거면 중요시 생각하는 거 말하면 되지. 오케이, 잠만. 뭐가 한번 추이고 갈게요 그러면. 예. 그 안톤 선수랑 김현우 선수의 이런 단순 비교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2021년도에 홍정호 선수가 아마 K리그 베스트 11에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홍정호 선수 하면 빌드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밑이 정말 좋은 센터백이고 또 이제 2021 시즌 기성용. 기성용 선수 하면 당연히 패스가 먼저 생각날 만큼 그렇죠. 기라드. 패스에 진짜 엄청난 재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 선수들의 롱패스 성공률도 70%대였습니다. 이러면 하창래 선수가 이제 발밑이 엄청 좋은 센터백이라는 걸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으시겠죠. 확 와닿네요. 그죠. 특히 이제 황세볼에서 이 발밑 좋은 중앙 수비수가 있으면은 이제 왜 기존의 황세볼 생각하면은 안톤 선수랑 김현우 선수가 나왔을 때 좀 전방으로 바로 찌르기보다는 미드필더를 한번 젖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창래 선수라는 좀 발밑 좋은 센터백이 있으면은 굳이 미드필드가 내려오지 않아도 전방으로 공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본래는 내려오려고 했던 미드필더가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격 지역에서 수적 우위가 생기겠죠. 네. 수적 우위가 생기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 수적 우위를 이용을 해서 황세볼의 트레이드마크인 유기적인 패스 앤 무브 이거를 통한 공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하창래 선수의 영입 소식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투지랑 워크에식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 정도 되게 안톤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하창래 선수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일단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투지가 넘치고 좀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이다 보니까 카드가 좀 많아요. 카드 캡처. 그리고 퇴장도 좀 많아요. 퇴장도 좀 많은 편에 속해요. 회장 리스크. 이게 그냥 이 선수로만 보면은 뭐 그거는 뭐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안톤도 카드 캡처의 면모가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선수 둘이서 나왔을 때 좀 이거는 좀 이제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좀 그러는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점 들 수 있겠고, 또 이제 올해 겨울에 그 나고야 그랜퍼스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예. 경기를 많이 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 경험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황새볼에서 좀 발밑 좋은 센터백이 있으면은 그렇죠. 훨씬 더 이제 일단 수비력은 보장이 된 선수니까 공격 작업에 있어서도 더 수월해지고 수비도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포항에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창래 선수도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 선수가 대전에 왔으니 너무 좋습니다. 제임스 씨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지 않았나.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자신이 준비한 제가- 것들. 제가 하겠습니다. 토박이. 제가 맡은 선수는 이제 임종은 선수인데요. 네. 이제 저희의 데이터 기반과 이제 좀 많은 이런 것들은 제 지인 중에 울산 팬으로 저번에 한번 김식 영상에도 나왔던 지금 저희 군대 동기인 친구한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선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들어서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키가 무려 192cm에 되게 장신. 네, 완전 장신해. 그리고 일단 울산에서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또 울산 완전 뉴스부터 시작해서 토종 울산인 성골 뉴스에다가 성골 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되게 인기도 많고 얼굴도 잘생겨서 그런 점도 되게 좋은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키에서 나오는 피지컬을 이용한 공중볼 싸움, 장악 능력, 그 다음에 대인마크 이런 게 기본적으로 대전에서 좀 필요로 한 지키는 수비가 가능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지인한테 얘기 들은 거로는 뭐 포항의 조르지, 뭐 유리 조나탄, 무고사 선수 같은 이제 키 크고 좀 든든한 선수들을 이제 좀 잘 지키고 마킹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헤딩골 같은 그런 득점 능력도 있어서 공중볼 경합에 되게 좋다 이런 얘기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번 시즌 좀 김영건 선수가 초반에 좀 부진한 경향이 있어서 그 경우를 좀 대체해가지고 임정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1986분 정도 뛰었고 평점은 7.1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베테랑 수비답게 이번 시즌은 좀 더 지키고 자기 역할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추구할 게 있다면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나이. 그렇죠. 나이가 좀 많은 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죠. 지금 나이가 34살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나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옆에 파트너의 역할에 따라 좀 그게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황석호 선수랑 짝꿍을 맞춰서 경기 나왔을 때는 좀 경기력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울산 팬 친구 얘기로는 황석호 선수가 이번 시즌 많이 아쉬웠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파트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말할 거, 이번 시즌 경기 뛰면서 파울이 8개밖에 없습니다. 카드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와. 진짜 몸을 잘 쓴다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몸만 쓰고 파울 같은 건 적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부상으로 갈비뼈 코리안컵 결승에서 이제 포항전 때 부상으로 지금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 있어서 장기 부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즌 초에는 못 나올 것 아마 같네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만 빼고 나서는 대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해도 되나요? 이게 그 친구가 열심히 파악해서 이제 저희 대전의 선수까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종종 반대 잉어 선수를 향한 롱패스 등 빌드업 패스가 가능하지만 이제 울산에서 뛸 때는 김영건 선수나 좀 정훈 선수 같이 발밑이 좀 더 좋은 선수한테 밀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발이 썩 좋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방으로 이제 아까 하창래 선수는 발밑이 좋아서 크게 보내는 게 가능했는데 약간 좀 위협 압박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뻥뻥 차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해줬고, 대전으로 만약에 와서 온다면 이제 삼선의 이수민 선수랑 밥신 선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의 전개가 많이 되는 걸 보아서
나름 매끄럽게 진행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큰 실수가 한 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큰 실수 한 번은 조금 불안한데요. 저희가 안 홍정훈- 좋았던 홍정훈 선수가 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언급해서는 안 돼. 보니까 그런 실수보다는 이제 PK 제공 이런 아. 정도. 네. 그런 좀 어이없는 실수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저희 팀까지 분석해준 오송한테 고맙다는 말 전해야겠습니다. 오송? 닉네임 오송으로 해달라고. 오송 네. 나중에 오셔가지고 또 울산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대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가장 와닿았던 거는 헤더 제공권에 있어서의 이점이 있다. 그게- 대전이 조금 부실했던 센터백 좋은 조합이었지만 아쉬웠던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 헤더 제공권에서 밀려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쪼커로서든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나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저도 약간 첨언을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토박이가 임종훈 선수를 소개할 때 세트피스 득점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창래 선수도 세트피스 득점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코너킥 찬스가 되면 이 말합니다. 아 이제 코너킥으로 한 골 넣을 때 됐다. 근데 그때 항상 결과는 좀 아쉬웠죠. 그래서 만약 이 선수들이 대전 스쿼드에 오면은 세트피스 득점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지인을 활용한 울산 찐팬을 또 데이터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좋은 분석을 해주셨네요. 제가 분석한 선수는 정재희 선수입니다. 1994년 만 30세입니다. 이제 딱 전성기를 막 달리고 있는 그렇죠. 이제 한 1, 2년 전성기를 더 달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발잡이지만 양발 사용이 가능하고 왼발도 오른발 못지않게 슈팅이나 크로스나 질이 좋지만 빈도가 조금 적어요. 오른발을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게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승 청부사. 우승 경력이 꽤 많습니다. 김천에서 21년도 K리그2에서 우승을 했고요. 21년도에 김천에서 뛰다가 전역을 해서 전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해 전남이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맞죠. 같은 한 해에 리그와 FA컵을 다른 팀에서 우승을 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아, 정재희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관왕이네요. 이관왕. 그렇죠. 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포항이 코리아컵에서 23년, 24년 모두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주역에는 정재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승 청부사라는 타이틀이 대전이 지금 타이틀을 못 가진 지 오래됐잖아요. 맞죠. 만약에 코리아컵이나 리그나 조금 좋은 순도를 달린다면은 정재희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상황에서나 활용을 해주고요. 가속도가 붙으면 엄청 빠릅니다. 진짜. 특히 발이 가속도가 붙었을 때 발을 보면은 볼볼볼볼 달리는데 엄청 빨리 치고 나가요. 그거는 저희가 상대를 해본 입장에서 저 선수 왜 이렇게 빨라? 우리 풀백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스피드를 가진 스피드 레이서이고요.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은 과감함입니다. 네, 맞아. 전진성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1대1 돌파 능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바깥쪽으로 그냥 쭉 치고 나가는 거나 양자태기를 수비에게 줄 수 있는 플레이가 다 가능한 선수고요.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잘 공략합니다. 그 부분은 오프더블 움직임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게 왜 대전에 있어서 좋은 플레이라고 느껴지냐면은 마사는 좀 내려와서 수비들을 끌어당기면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많이 열어주는 선수예요. 그럼 그 정재희 선수가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윤도영 선수는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공간이 났을 때 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하고 윤도영 선수는 좀 자기가 지공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윤도영 선수와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수라고 느껴지고요.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발밑이 좋아요. 특히 2대2 패스랑 3대3 공격 전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좋은데 황세볼에는 그런 스틸 사카 시절에 또 봤듯이 또 올해 풀어나가는 패스 전개를 봤을 때 패스의 정확도가 높은 선수가 필요했는데 정재희 선수는 그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좋게 느껴지는 점은 자신에게 상대 수비 2명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공간이 비는데 그 공간을 선수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가 공간을 찾아서 뛰어가는 움직임도 좋지만 공간을 창출해내는 플레이도 가능하다.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가장 주의 깊게 본 점은 24시즌이죠. 총 14득점 5도움을 했어요. 득점력이 대전 어느 선수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골 스코어로서의도 역할이 분명히 주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을 조금 얘기해보자면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헤더의 능력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좀 배분을 해주느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정재희 선수가 좋은 영입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 말했듯이 윤동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지만 가진 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윤동 선수의 이탈을 대비한 거의 주전급 윙어를 데려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좀만 첨언을 해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그 이제 정재희 선수가 이제 지금 기존의 대전 윙어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은 득점력이 좋습니다. 이제 최건주 선수랑 윤도영 선수에게는 약간 기대는 하지만 그 완전 그냥 볼 잡았을 때 뭐 하나 됐다 그런 걸 솔직히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재희 선수는 이제 아까 낑십 씨가 과감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재희 선수는 이 자리에서 들어가겠어? 하는 걸 넣어줍니다. 그 정도로 슈팅력이 좀 좋은 선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점이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클럽팀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게 2013년 포항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잘 썼던 3명의 선수가 김승대, 노병준, 조찬호 그 세 선수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세 선수의 장점을 하나하나씩 골라서 합쳐놓은 게 정재희 선수라고 보거든요. 이제 노병준 선수의 퍼스트 터치, 조찬호의 마무리, 김승대의 위치 선정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게 정재희 선수인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를 잘 쓰는 황선홍 감독이 저희 감독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재희 선수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모먼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조금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 게 그럼 정재희의 영입으로 인해서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승대가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뭔가 어디다 둬야 될지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왠지 좀 김승대 선수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후반 조커로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도 거의 선발보다는 교체로 나왔던 경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규현 선수를 감당한 코어 A씨. 일단 저는 말씀하신 선수들에 비해서 사실 K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독일, 즉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간단한 일대기나 뭐 이런 거를 설명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유럽에 있는 유소년이나 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저 혼자서 그냥 발굴하고 한 번씩 보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네. 예전에 뭐 간단히 보면 뭐 홍현석 선수가 헨트에 있을 때나 예전에 천성훈 선수가 아우크스부르크에 있을 때도 한번 쓱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박규현 선수도 베르더 브레멘에 있을 때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박규현 선수가 대전에 링크가 뜨고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좋았어요. 박규현 선수 온다고 하는 게. 그래서 박규현 선수를 좀 알아봤는데 일단 박규현 선수는 01년생으로 만 23살, 아직 어립니다. 많이 어리다. 네. 그리고 키는 183에 이제 레프트백인데 사실 멀티자원이에요. 레프트백도 되고 라이트백도 되고. 근데 키는 풀백치고는 괜찮은 키인 것 같아요. 적당한 키. 대전에서는 풀백치고는 제일 큰 키죠. 네, 그럼 유사시 센터백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센터백도 되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도 많이 뭐 한 번씩 그때 본 적이 있어가지고 멀티 자원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소년 때는 심지어 윙으로 뛰었어가지고 예전에 현대고 출신인데 현대고에 있을 때 이제 U18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현대고가 우승을 해서 울산현대가 이제 잠재력을 높게 보고서 프로 계약을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첫 프로 계약은 울산이에요. 근데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독일 무대로 가가지고 베르더 브레멘 이제 완전 이적 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이적을 했어요. 대부분 다 이제 그 U19 팀에서 뛰다가 그래도 이 잠재력과 이 경기에 준수한 활약을 인정받아가지고 2군으로 콜업이 돼서 그 4부 리그인 베르더 브레멘 2에서 꽤나 계속 준수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베르더 브레멘 2에서 뛸 때 인연이 있는 선수가 이제 대전의 김민우 선수랑 함께 출전해가지고 풀타임을 한번 뛴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게 박규현 선수가 대전에 왔을 때 이제 전 소속팀에 이제 같이 있었던 김민우 선수가 있으면은 팀 적응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규현 선수의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군면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을 따가지고 군면제를 받은 이 풀백
굉장히 그것도 귀하죠. 어린 풀백. 귀하죠. 귀하죠. 네, 굉장히 귀하고 뭔가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오래 볼 수 있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갔다 온 다음에는 베르더 브레멘에서 조금 주전 경쟁을 밀려가지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현 소속팀인 디나모 드레스덴이라는 3부 리그에 있는 팀에 이적하게 됐는데 여기선 좋은 점이 베르더 브레멘 시절에 부임했던 그 감독이 디나모 드레스덴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 감독님이 이제 박규현 선수를 아니까 그 전술에 맞춰가지고 박규현 선수를 기용했는데 디나모 드레스덴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했었어요.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소속팀에서는 그 인버티드 그 풀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히트맵을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크로스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왼발이기 때문에 코너킥을 항상 박규현 선수가 전담 키커로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에 오면은 아마 대전에서도 전담 키커로 그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직 경기를 보면서 박규현 선수가 괜찮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안 게임 때 중국전에서 중국 선수들이 사실 거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박규현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 중국 선수들한테 전혀 거의 안 밀리는 막 중국 선수들이 짜증내고 그 박규현 선수가 막 자꾸 막 탈압박이나 이런 피지컬에 있어서 안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막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 경기를 보면서 아 대전에 만약 오게 되면은 이런 선수가 한 명쯤 있으면은 파이터 넘치기도 하고 뭐 리커버리나 이런 거 쉽게 뚫리진 않겠다.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전에 와서도 저는 K리그에서 전혀 안 밀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단점을 안 말했네요. 아 단점. 방금 말했던 그 파이터 넘치는 그 성향이 단점으로도 오더라고요. 경기를 뛰면서 옐로 카드나 이제 퇴장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 경기도 몇 번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팀이 패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또 베르더 브레멘 시절에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기회를 잃은 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대전에 사실 수비진이 방금 말했던 이제 오는 선수들도 조금은 카드 캡처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안톤 선수도 사실 좀 카드를 좀 수집하는 기질이 있고 근데 또 파이터인 박규현 선수도 오게 되면은 뭔가 이창근 선수나 아니면은 이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더 잡아주거나 서로 조금 더 릴렉스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비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선홍 감독이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기조로 해서 선수를 영입하려는지 눈에 딱 띄긴 하네요. 그렇죠. 좀 약간 호전적이고 좀 이런 몸싸움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피지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박규현 선수는 황선홍 감독이 또 은사죠. 그렇죠.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죠. 이제 발탁을 시키기도 했으니까 아는 감독이고 아는 선수니까 서로 또 잘 맞지 않을까요? 그럼 박규현 선수도 대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서영재 선수 이후에 내세울 만한 왼쪽 풀백 자원이 사실은 박진성 선수한테 서영재 대체자라는 그거를 보고 영입을 했는데 기대주였죠. 이제 근데 부상 때문에 그 기량을 완전히 펼치지는 못했죠. 그리고 오재석 선수가 좀 갈리는 그쵸. 강현성 선수도 결과가. 몇 번 나오기도 그쵸. 했고 아무튼 그 왼쪽 풀백의 잔혹사를 박규현 선수가 좀 끊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전이 좀 게르만족의 피가 흐르네요. 서영재, 천성훈, 박규현 하면 다 독일이니까. 야 독일에서 뛰고 있는 음라파도 선수들. 있네. 급납하는 저희들이 언급한 박규현, 정재희, 하창래, 임종훈 선수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에서 이런 영입을 본 게 처음이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번에 좀 많이 스카우터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개편이 됐나 봐요. 이렇게 만족하는 이적 시장은 좀 처음이지 않나 진짜. 싶은데요. 이적 시장에 이어서 또 하나의 소식이 이번 주에 많이 터졌죠. 그렇죠. 많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계약 소식입니다. 리준큐, 리준규, 배서준, 배서준, 김현우, 크리보스크. 안톤, 안도은. 안톤 이렇게 4명의 선수 지금 재계약을 확정 짓고 오피셜 뛰었습니다. 저 그날 밥 안 먹었습니다. 그 소식만 들어도 든든해가지고 밥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너무 살이 행복해 쩌는데요? 보이네. 자정 딱 지나고 먹었습니다. 라마단. 시간 맞춰서 간헐적 단식. 음. 예. 이런 재계약 소식이라든지 이런 또 이적 소식이라든지 보면은 대전 프런트가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리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개편이 되지 않았나 정말. 일단 오피셜 좀 빨리 먼저 오피셜이 띄워주시면 맞아요. 그 뒤로 전 칭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내년 유니폼도 좀 빠르게 더 이쁘게 더 이쁘게. 기대 중입니다. 조금 자주를 좀 더 넣어가지고 물량도 더 많이. 좀 프리오더 좀 뭔가 좀 널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지금 크리스마스 굿즈도 사실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게 막 100개 한정 수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마 오전 10시인가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온라인 스토어가 직장인들은 평일 오전이기 때문에 뭐 엄두도 안 나고 1분, 2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다 매진된대요. 그러니까 좀 전 물량을 항상 좀 널널하게 대전 팬들은 사실 돈이 뭐 얼마 됐든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언제든 구매할 의향이 있거든요, 다들. 그렇죠. 아무튼 수요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 공급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저는 좀 더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 대전에 지금 올 시즌 평균 관중만 해도 9,000이 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12,000, 13,000 맞아요. 명이 넘을 정도로 사실 평균 관중 자체는 대전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수요에 맞춰서 공급자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이적시장 장바구니입니다. 대전은 지금 위에 4명의 선수들을 영입을 앞에 두었지만 아직 목마릅니다. 그렇죠. 물론 아론과 켈빈의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생각해보는 건데요. 또 현 상황에서 대전의 보강 포인트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선수가 적합한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대전의 스카우터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전의 스쿼드를 보면서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 선수가 대전에 오면은 좋은 플레이를 할 거다. 이거를 뭐 위에 대가리가 어허. 윗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높으신 분. 높으신 분한테 이제 피치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좋죠. 제가 본 선수는 이제 김포의 루이스 미나 선수. 루이스 미나. 이번 시즌 K리그 2에서 이제 득점 2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윙어로서 일단 득점력도 좋고 빠른 발, 개인 능력도 좋고 이제 무엇보다 윙어 자리에 득점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트라이커도 되지만 윙어 역할도 가능한 루이스 미나 선수가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긴 한 건 나이가 지금 보니까 31살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 부분. 네, 그래도 오면 제2의 레안드로보다는 역할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루이스 미나 선수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장바구니에 넣고 싶다. 득점력을 좀 중요시하게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윙어 자리에선 득점력이 좀 이번 시즌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최건주 선수의 득점력을 좀 보면은 그렇죠. 빈곤에 많이 시달리긴 했습니다. 저희 이번 시즌 득점은 마사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윙어나 공격수 자리에서도 다른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충남 아산의 이제 공격수 박대훈 선수. 박대훈. 1차전 뜨거운 감자였죠. 예. 제가 왜냐면 사실 이 박대훈 선수를 잘 알진 못했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그렇게 알진 못했는데 그 대구전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제가 직접 직관을 갔다가 골을 딱 그 2골 넣는 걸 제가 다 이제 두 눈으로 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기어이 집어 넣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서 와 마무리가 깔끔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조금 찾아보니까 원래 대전 시티즌에 있을 때 대전 소속이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밀린 상태에서 계약 만료랑 그 당시에 이제 대전 시티즌이 선수단 감축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그래서 대전을 떠나게 됐는데 그 뒤에는 대부분 다 충남권에서 뛰었습니다. 대전에 있다가 천안시청 그리고 충주 시민축구단에 있었다가 충남 아산. 근데 이번 시즌에 보니까 코리아컵까지 해가지고 총 26경기에서 그 9골 5도움 이렇게 스탯 괜찮네. 스탯 괜찮게. 경기수 대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저도 딱 보고 스탯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원래 대전 선수기도 하고 적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 선수가 지금 와서 돌아와서 뛰면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박대훈 선수를 강력하게 추천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설득력이 더하지 않았나. 그리고 96년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나이여서
나이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성기를 달릴 나이죠. 네. 충남 아산의 박대훈. 박대훈 선수도 장바구니에 예. 딱 집어넣고요. 저는 그 이번에 장바구니 이 컨텐츠에서 선수를 생각을 할 때 이제 대전의 현 스쿼드에서 출혈이 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중원, 특히 중원 쪽에 주세종 선수는 이제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진척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네. 임덕근 선수도 일단 상무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대전을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중원 쪽에 좀 영입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약간의 기준으로 저는 일단 지금 대전 중원에는 피지컬로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미 국내 검증을 마친 선수,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인천에 문지환 선수가 좀 이제 대전이 영입하면 좋은 선수이지 않을까,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지환 선수는 일단 이제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전형적인 홀딩 미드필더예요. 네. 좀 이제 공격적인 재능보다는 이제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 국내 검증은 뭐 이미 마친 상태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공격 능력이 좀 떨어진다, 좀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김천에서 군복무를 할 때 군복무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공격적인 능력도 좀 좋아졌고. 좋아졌고, 그리고 원래 이 선수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게 좀 경기의 흐름을 잘 읽는데요. 이 시야가 넓고 패스력은 원래 좋은 선수였고, 밥신 선수도 충분히 전진 패스를 잘 넣긴 하는데 피지컬적으로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 이 선수가 186cm거든요. 신장이 크고 남평문 씨네요. 남편. 원래 이 선수가 센터백 출신이에요. 아, 그러면 뭐 수비력도 좋고 유사시에는 뭐 센터백도 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문지환 선수 말고 김종우 선수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좀 김종우 선수는 이제 FC 서울이랑 얘기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문지환 선수 장바구니에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강 포인트를 좀 색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었던 장바구니였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외인 용병 영입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지금 거의 켈빈이랑 아론이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가지고 웨인이 아마 영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수들한테 기회 좀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너무 그렇긴 적었어요. 네, 맞아요. 황선홍 체제일 때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아니면 돈을 그렇게. 좀 푼다 했으니까 좀 아놀드나 아직 아놀드는 일단 거기서 뛰게 두고 알겠습니다. 아놀드는 거기서 뛰게 돼야지. 레시포드나 아놀드 정도. 그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임스가 말했던 중원에서의 보강 포인트, 그리고 토박이와 코웨이가 말했던 전방에서의 자원, 둘 다 찾았습니다. 오, 여러 명의 선수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역시 호스트. 저는 중원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백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 근데 저는 좀 젊은 자원을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선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봤었는데, 임덕근 선수가 어쨌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전을 차지한다는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거의 임덕근 선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밥신의 백업을 대전의 기대주였죠. 김한선 선수를 키우는 걸로 좀 생각을 했어요. 영입을 하지 않고. 김한서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넓은 시야와 전진 패스 능력, 그리고 공격적인 재능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들이 밥신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진 않지만 전진 패스해주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밥신의 장기적인 대체 아니면은 백업 멤버로서 조금씩 경험치를 먹이면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외인 선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뛸 수 있는지는 미지수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 김한서 선수가 재계약을 해서 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수민의 백업, 저는 서울 이랜드의 백지웅 선수를 뽑았습니다. 백지웅. 백지웅. 잘 모르는 자원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수미 자원들을 많이 살펴보다가 이 선수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게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키가 188이고요. 몸무게 79kg. 79kg. 근이라고 들었어요. 계산하기 빡.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2004년생. 장기적인 자원으로 조금 본 거죠. 이 선수 포지션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선수고요.
올 시즌 서울 이랜드의 약간 영건 이번에 영입된 조금 길게 보는 자원인데 별명이 웅스케츠 웅들이 오 롱들이 발밑이 진짜 발밑이 굉장히 우수하고 1대1 수비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수민 선수가 수비 능력은 정말 좋지만 발밑이 좋은 선수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전환 패스가 들어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패스가 그렇게 우수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장기적인 이순민의 대체자로서 보면 어떨까? 특히 뭐 수비력도 좋다고는 하지만 이순민 선수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솔직히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순민 선수가 튜터가 역할을 하는 것 이걸 좀 생각을 해서 장기적인 대체자로 백지용 선수를 데려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이랜드 팬들의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는 선수라서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적다라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라이커 쪽을 좀 보면은 저는 준주전 선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구택 선수가 한 시즌을 모두 다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탈할지 모르니까. 언제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해보면 천성훈이라는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있고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로서는 마사가 부동의 주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전 멤버를 데려오는 건 어렵다. 그래서 조금 틈새 시장을 노려보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울산의 루빅손. 와. 울산이 지금 외인 선수를 거의 전원 교체한다라는 루머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틈새 자원으로 루빅손 우리 원래 이렇게 하면은 루빅손이 대전한테 강했는데 확실히. 진짜 대전한테 강했고 또 올 시즌 루빅소 선수가 득점으로서는 7골을 기록했고 도움도 5개의 도움을 올렸어요. 공포 생산력이 생산력도 굉장히 괜찮고요. 또 피지컬도 우수하잖아요. 루빅손 보면 몸이 되게 단단해 보여요. 맞아. 경합도 잘 이겨낼 수 있고 특히 이 선수가 왼쪽 윙어로서 활용을 하는데 저는 이 선수가 최건주 선수의 역할을 분명히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건주 선수가 지금 플레이를 보면은 왼쪽에서 좀 오프더블 움직임과 또 빠르게 역습하는 것 전방으로 길게 찔러주는 롱패스에서 헤더를 따주는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도 루빅손이 충분히 다 오히려 더 상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빅손을 조금 데려올 수 있으면은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루빅손 데려온다면은 뭐 네, 역시 믿고 사는 환영입니다. 믿고 환영. 쓰는 울산. 울산산. 근데 루빅손은 이제 외인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또 다른 대체자 인천의 김보섭 선수입니다. 보멜라. 보면 이 선수도 스트라이커도 가능하고 왼쪽 윙어도 가능해요. 저는 좀 왼쪽에 치우쳐서 좀 봤는데 사실 김보섭 선수도 인천의 성골 뉴스라서 데려올 수 있을지는 거의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도 준주전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발밑이 좋고 키도 신장도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기대주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크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인천이 강등을 당한 상황에서 선수의 이탈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눈여겨보는 구단이 있다면 김보섭 선수를 데려갈까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전 멤버로서는 애매하지만 준주전으로서 쏠쏠하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보섭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 선수는 좀 기복이 심합니다. 그죠. 그게 좀 단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최건주 선수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장바구니에 이 선수들을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선수들이 사실 루머가 있진 않아요 다. 그렇죠. 그쵸. 저희의 바람. 저희 바람. 저희 내피셜로. 네. 이런 선수가 오면은 그래도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들이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들 중에 갑자기 영입이 되면은 또 시트팟이 또 적중률. 성지. 적중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또 하나의 적중을 하는 그런 성지로서의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선수들이 오는 것도 좋은 선수들이 오는 것도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만큼 저는 로컬보이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두는 편이라 대전이 사실 뭐 다른 팀들도 로컬보이나 이렇게 선골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대전이 제가 이제 대전에 살고 대전 토박이고 대전 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전 출신들이 좀 크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좀 종종 있어서 사실 시작으로 보면 김문중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인범 선수 지금 뭐 사실 국대에서 이제 핵심이죠.
또 배준호 선수도 작년에 해외를 진출했는데 벌써 국대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유력한 윤도영 선수 다음 로컬보이로. 그래서 윤도영 선수도 계속 유럽에서도 링크가 나고 좀 잠재력이 큰 선수로서 지금 대전에 좀 지금 진정한 아들로 있는 상태인데 윤도영 선수에도 다음 밑에 선수들이 또 새롭게 발굴되고 또 이렇게 대전에서 활약을 열심히 하다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많아지면은 저는 그 부분도 대전을 응원하고 팬 입장으로 로컬보이의 비중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의 묘미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다음 로컬보이는 또 누가 될지 그렇죠.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대전이 그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황인범 선수를 시작해서부터 한 명씩 한 명씩 딱딱 나가는 게 확실히 윤도영 선수가 정말 어린 상태에서 근데 지금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 보니까 대전의 다른 유스 선수들보다도 윤도영 선수가 어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도영 선수 벌써 1군에서 거의 준주전으로 뛰고 있고 윤도영 선수가 앞으로 몇 년은 그래도 대전에 좀 제일 큰 로컬보이 중에 하나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이제 저희 또 제카 선수에 네. 대한 연기 뭐 관심을 보인다는 오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카 선수요. 네. 믿고 쓰는 포항산. 그러면 제카 선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임스 저 잘 제카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한데 몰라요. 근데 그냥 뭐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주자면은 네. 대구에서 아마 포항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카가 맞습니다. 맞나? 네, 그렇게 간 걸로. 그때 대구 팬들 반응이 제카를 왜 사가?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좀 이제 대구에서 안 좋았던 모습을 포항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바운스백 해가지고 본인의 기량을 원없이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일단 제카 선수는 일단 지금 산둥에 있죠. 그렇죠. 산둥에 있습니다. 네, 산둥. 일단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적료나 연봉이 높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기사를 봤는데 이제 산둥이 강등을 당한다면 그때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될 텐데 드러나 있는 것만 보면은 좀 어려운 영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오면은 와 진짜 감히 말씀드리면 진짜 K리그 패권에 도전해 볼 만한 스쿼드가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박규현 선수가 오늘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이거 하는 오늘자로 메디컬을 봤다는 그런 인스타에 그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웰본 정형외과. 웰본 정형외과 PCR. 네, 바로 근처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지금 대전에서 지금 병원에서 메디컬을 봤다는 거면 거의 이제 한 80, 90이죠, 90. 이것도 지금 빨리 좀 오피셜이나 좀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규현 선수. 그러면 저희 하나니까 1월 1일 날 1월 1일 1시 아니면 뭐 1시 1월 11일 날 다 터지는 건가? 나중에 오피셜 빵빵빵 터트리겠네. 좀 많이 터뜨릴 것 같아요. 근데 제카 선수를 지금 보니까 십자인대랑 반월판 반월판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한참 동안 복귀를 못했다가 9월에서야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반월판 부상은 선수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치명적이죠. 부상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부상은 대전에게 있어서 뼈아픈 리스크이기 때문에. 부상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살짝 빼먹었던 얘기가 있는데 박규현 선수. 박규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 이제 벨기에 2부 리그랑 링크가 나가지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봤다고 하는데 그 시즌에 계속 지속되던 치골 염증이 있어가지고 메디컬 테스트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아마 24년 5월, 올해 5월이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박규현 선수가 만약 내년에 2월에 개막하고 3월쯤에 이제 출전을 하면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뛰지 못해서 아직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훈련이나 아니면은 오게 되면은 친선 경기 프리시즌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각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죠. 좋습니다. 이제 뭐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제 매주 소식들이
터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대전 그리고 축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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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